안녕하십니까, 밀레니얼TV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우선 베스트셀러 2020 비트코인 대상승장이 온다의 저자 조은영입니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국내 주식은 2005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해외 주식은 2007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국내 주식은 15년, 그리고 해외 주식은 13년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죠. 제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왔지만 주식 투자만큼 쉽고 정확하고 안전한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흔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왜 위험하다 그럴까요? 특히 여러분들의 부모님, 기성세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엄마 나 주식 사고 싶어 그러면 너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주식은 패가 망신하는 길이야. 왜 그럴까요? 네, 기성세대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IT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형 폭락장을 겪었던 기성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봐왔고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강박관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 주식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주식을 벌써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계좌부터 만드시고 조금씩 정말 소액으로라도 도전을 해보시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식 투자 이렇게만 하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단타를 하면 대부분은 다 잃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은 부동산처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고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건물 하나 매입하면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그렇게 시세를 확인하고 귀찮은 분들은 막 2, 3년에 한 번 정도 시세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던 안 오르던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월세만 받으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편안하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고려하죠.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차트를 확인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처럼 주식 하나 정말 괜찮은 주식 하나 샀다면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놔두세요. 그건 건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만 투자하시면은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오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 치고 주식에서 손해본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봐도 주식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식에도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이 있죠? 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팩트를 얘기하자면 해외 주식입니다. 저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다 투자했지만 저는 강력하게 해외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쪽 나라는 투자하시려면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 나라는 제가 나중에 다룰 거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미국 주식입니다. 그럼 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좋으냐?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년 동안의 주가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하면 대표 주식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삼성이 떠오르죠. 삼성 주식이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5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그렇다면 미국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올랐을까요? 10년 동안 6배가 올랐습니다. 비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0년도에 20달러였던 게 2020년 1월에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10배가 상승을 했어요. 우량주의 상승률이 국내 주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배당금 문화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배당을 주는 주식이 얼마나 있나요? 우리나라 주식만큼 배당금에 인색한 나라도 없을 텐데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조차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배당을 주는 주식을 찾아본다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 실적이 좋았던 해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해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배당금 지급이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배당률조차 굉장히 낮습니다. 은행 이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조그만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 반면 미국 주식 배당주들은 어떤가요? 미국 주식 배당주들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마다 배당금이 지급이 돼요. 1년에 4회 또는 6회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도 있습니다. 1년에 12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률조차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금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고 배당률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요. 그게 바로 미국 주식 배당주입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 투자를 해야 된다. 복리의 마법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보면 우리나라의 복리 상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은행이 이제 머리가 좋아져서 복리 효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율이 좋고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월 납입 금액이 얼마 이상 못 넣게끔. 그것은 하나의 미끼 상품일 뿐이고 그걸로 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 중에서 복리 효과를 가장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배당주예요. 미국 주식을 여러분이 매수해 놓은 다음에 매 분기별로 배당금이 지급이 되면 그 배당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 배당주예요.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 주식의 장점은 국내 주식보다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흔히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회전을 해야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렇다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뿌려요. 돈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발행하면 그 돈은 결국 국가가 갚아야 되는 빚이 돼요.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더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엄청나게 달러를 발행하고 그런 게 뉴스가 나오고 문제가 되지만 금방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의 경제는 미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경제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면 누구한테 갚아야 될까요? 세계 기축통화가 US 달러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달러를 무한정 발행을 해도 다른 나라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금방 경기가 회복이 돼요. 자본주의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 주식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국내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투자를 개미 투자자로 하고 있다 보면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무서운 존재죠.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무서운 존재가 바로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일개 개미 투자자는 기관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래등에 편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미국도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여러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외인 투자자. 일단 심리적으로 이 미국 개미 투자자에게도 무시무시한 외국인 투자자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일단 심리 싸움에서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우세한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기본만 얘기해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차트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것들을 막 소개를 하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차트를 일봉, 주봉, 분봉 단위로 그려가면서 뭐 지지선, 저항선,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거 그려가면서 하면 와 이게 뭐지? 막 어려워서 막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투자 초보자를 넘어서 중급자, 상급자 정도의 수준까지 제가 끌어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이라 그냥 가볍게 종료를 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화면에 차트를 열어놓고 종목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며 그 특징을 설명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관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 너무 어렵고 복잡할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처음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면 감을 잡을 때까지는 한 종목을 3개에서 한 7개 정도 그 정도를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뭐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을 늘려서 한 15개 정도 그리고 많게는 20개 정도까지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20개가 넘어가면 관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업을 제외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뭐 한 25개, 30개 종목까지도 관리하셔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3개, 7개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키움증권에다가 해외 계좌를 제가 새로 하나 만들고 여러분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꾸준하게 보시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며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이슈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영상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양질의 정보로 언제나 보답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밀레니얼TV 가족 여러분들 함께 으쌰으쌰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